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을바람입니다. 오늘은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제 지인분을 모셔서 테슬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단 저랑 친한 지인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네, 반말로 편하게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테슬라, 네,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, 얼마 정도 종사를 하셨죠? 얼마 정도 종사를 했니? 나 이제 음, 생각보다 오래 안 됐지. 난 4년 정도. 4년 정도면 뭐 충분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봤을 때 테슬라의 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지 지금?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좀 반신반의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요즘에 이제는 모델 3부터 해서 좀 생산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런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. 그런 것들이. 음, 그러면 뭐 품질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? 나도 이제 테슬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때 한번 저기 시승을 한번 할 기회가 있어서 좀 시승도 해보고 했는데 약간 솔직히 좀 약간 실망스러웠더라고. 왜, 실망스럽다고. 왜? 왜냐면은 음, 음,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 되는 품질이 보통 이제 뭐 그런 어떤 수치적인 품질들, 예를 들어서 뭐 단차라던가 뭐 어떤 뭐 어떤 앉았을 때 그런 어떤 뭐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체공학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막 트렁크가 막 이렇게 좀 이 오른쪽에 있는 트렁크의 단차하고 왼쪽 트렁크가 좀씩 틀려. 그 그래서 단차가 있다는 게 정확히 아, 무슨 단, 말인지 잘 몰라서. 단차라는 거는 이제 어떤 부품과 부품 간의 그런 어떤 폭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어떤 음, 틈의 그 어떤 길이가 이게 좀 균일하지가 않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조립성이 한마디로 완벽하지 음, 않다. 뭐 문틈이 벌어져 있다거나 그렇지. 그러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근데 엄청 비싸잖아 테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. 그렇지. 이제 테슬라가 어쨌든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이미지 자체가 되게 혁신적이고 음, 약간 좀 그리고 또 워낙 성능은 되게 좋아. 음, 성능은 뭐 들어보니까 뭐한 100km 제로백 하는데 뭐 3초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타봤을 때도 이게 너무 빨라서 좀 겁이 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직접 시승을 해봤어 그러면? 옆에서 한번 타봤었어. 진짜? 오, 그게 탔던 모델이 무슨 모델이야? S? S. 좋은 거 탔네. 그게 한 14,000불 하나? S가 1억이 1억이 넘지. 넘겠네.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테슬라가 만들 수 있으면은 경쟁사들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.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원래 내연기관 차보다는 만들기 자체는 더 쉽다고 음,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이게 배터리만 잘 되면 음, 음,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자동차 껍데기에다 배터리만 제대로만 장착하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음,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 뭐 예를 들면 포르쉐라든지 그런 차들이 더 앞으로 뭐 좀 더 우수한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테슬라가 나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. 음. 자동차 제품 품질만 봤을 때는.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잘 나가던 뭐 폭스바겐 쪽이나 뭐 슈퍼카 만드는 쪽이나 지금 전기차를 못 내는 이유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하청업체가 너무 많거나 뭐 그래서 못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? 왜 안 만들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? 내 생각에는 이미 사실은 폭스바겐도 삼성 SDI하고 배터리 체결도 이미 계약을 다 해서 아, 삼성 SDI도 아마 내가 지금 그쪽에 이미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근데 아, 다만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어쨌든 그 마켓 쉐어가 그쪽 내연기관 쪽에서 이미 비중이 굉장히 높고 거기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비중을 넓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딱 두각이 되지 않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딱 올인이니까. 이제 전기차로서 전 시그니처로 딱 이제 두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전기차가 다른 뭐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프리우스도 그렇고 토요타에서 뭐 현대차에서도 뭐 아이오닉이나 뭐 니로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 경제성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스포티한 면도 분명히 전기차가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에 딱 보여줬지 근데 일반 왜 대중한테.
그럼 다른 뭐 현대에서 나온 니로나 이런 애들도 니로가 아닌가? 아무튼 전기차들도 아이오닉 그렇게 제로백이 빠를 수 있는데 왜 경제적인 면만 강조를 했을까? 그 사람들은. 일단은 친환경적인 이미지도 그랬고 아, 모르겠어. 내가 테슬라 정도의 그런 어떤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친한 분이 얼마 전에 전기차 현기차 음. 거를 사서 물어보니까 되게 잘 나간다고 하던데? 그럼 마케팅 컨셉을 조금 일부러 그쪽으로 잡았나 보네. 친환경 쪽으로. 그러니까 그치 전기차가 물론 아, 이게 토크가 없어서 잘 나가기는 해 초반에. 근데 테슬라처럼 정말 목이 무조건 테슬라는 리디큘러스 모드라는 걸 모드를 가동하면 거의 뭐 그냥 고개가 계속 목이 뒤로 가. 그게 스포츠 모드 같은 건가? 너무 세가지고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이제 앞으로도 좀 내연기관 차들이 분명 낼 텐데. 어, 그 아까 토크가 없다는 게 무슨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전기차가 왜 더 빠를 수 있는 거야? 음. 가속력이 왜 더 좋은지.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들은 이게 처음에 이 엔진실에서 이제 이 어떤 이 크랭크 움직이면서 이게 안에서 이제 뭐 폭발해서 뭐 한 연료를 4인정을 해서 연결한다고 폭발시켜서. 하잖아. 근데 그 과정이 이제 0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토크를 통해서 좀 빠른 이제 왜냐면 이 1000kg짜리 차를 그치, 1톤짜리를 그치. 움직여야 되니까 처음에는 음. 많은 힘을 가동을 해서 가야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망 바로 모터에다 공급을 하면 이 에너지 열 손실 없이 바로 그냥 그 모든 에너지가 다 그냥 동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갈 수, 좀 더 바로 좀 갈 수 있지. 그렇구나. 그런 면에서 유리하구나. 그러면 다음에 얘기해 볼 만한 게, 근데 아직 그 충전소가 많이 없고, 뭐 충전할 때 급속은 얼마나 걸린다 그랬지? 급속은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2시간인가? 나오는 게 모델 Y였나? 지금 나오려고 어, 하는 게 15분짜리 슈퍼차저 하면은 어, 완충까지 된다고 하더라고. 그 실제로 전기차 쓰는 분이랑 얼마 전에 얘기를 좀 해봤는데, 사실 충전소는 꽤 있는데, 이제 충전소에 차를 박아놓고 잠수 타는 사람들 때문에 또는 맞아. 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갔는데 고장 나 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테슬라 사는 건 너무 시기장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. 맞아.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으면 사지 말라라고 하시더라고. 음. 근데 이제 실제로 아껴지는 금액을 보니까 뭐 한 달에 20만 원 정도? 한 번 기름 넣을 때마다 뭐 한 2, 3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하더라고. 그 월에 20이면은 연에 240, 뭐 200에서 300이라고 치면은 10년 타면 한 2, 3천 아낀다. 거기에 뭐 보조금 받으면은 10년 타면은 거의 뽕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나도 전기차를 사보고 싶긴 한데 우리 동네 뭐 내가 이사 갈 곳도 충전소도 없고 아직은 나도 너무 시기상조인 것 제주도에서 같다. 한번 그때 전기차 한번 타봤는데 못 탔어. 그때 니로를 타봤지. 어, 근데 아니 그 뭐야 딱 가서 여기 가서 충전을 해야지라고 해서 충전소로 갔는데 충전소가 없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경우도 있어. 그래가지고 아 이게 충전소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. 근데 테슬라 이제 4분기 그 실적 발표를 내가 한번 음. 쭉 읽어봤는데 생산량을 넓히면서 자기들이 충전소도 많이 설치하겠다고는 얘기를 해놨더라고. 근데 실제로 사기업이 자기들의 충전소까지 까는 거는 테슬라밖에 안 하고 있다라고 내가 봤었거든. 음. 그 일론 머스크가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. 자기뿐만 아니라 전기차 산업 자체를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를 자꾸 사서 급등한 게 아닐까. 그럼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? 지금 한 750불 정도 하는데. 글쎄요 이건 뭐 그냥 신경이긴 한데 근데 사실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음, 음, 테슬라를 워낙 앨런 머스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계속해서 좀씩 보면서 보고 있는데 뭐 앞으로 길게 보면은 분명히 테슬라 주가는 더 올라갈 것 같다. 근데 다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, 이러한 품질적인 그런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다 잡으면서 좀 차분차분히 올라가는 게 되게 테슬라한테도 좋지 않을까. 왜냐면 뭐 다들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큰 이슈를 성장기에 겪고 조정받은 다음에 천천히 올라갔었거든. 지금 테슬라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이 쭉 올라가니까. 지금 테슬라는 사실은 기대치만 가지고 올라갔다고 난 봐. 미래 가치가 너무 빨리 반영됐다. 근데 내 예상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못해도
페이스북 정도 크기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. 근데 지금 테슬라가 1300조? 근데 페이스북이 한 6000조 정도 되거든. 그러니까 4배는 더 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3000불 정도까지 악재 없이 가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, 근데 실제로 출고량이 연 30만 대인가밖에 안 되더라고. 근데 뭐 폭스바겐 그룹이나 토요타 그룹 보니까 뭐 1000만 대가 넘던데, 그렇지.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주가긴 하잖아 사실.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일단 신규 매수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. 본인은 테슬라를 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뭐 차나 주식을? 나는 차는 살 생각이 없고 어. 주식은 살 생각이 주식 있어.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? 지금 몇 주 있는데 아 샀어? 몇 개는 있는데 아 샀구만. 이건 그냥 이제 그 어떤 뭐랄까 바로미터 정찰병. 바로미터 보는 거로 하는 거고. 정찰병 좋지. 앞으로 테슬라가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율주행 모드가 지금 굉장히 지금 테슬라 잘 돼 있는데, 여기서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. 아 여기서 첫 뭐 번째. 사람이 죽거나. 그런 일이 혹시나 발생하면 반토막도 가능하다. 근데 이게 우리가 보는 자료는 자세한 게 없고 자기들이 써놓은 거밖에 없잖아. 뭐 자기들은 뭐 지금 상용화된 게 한 3레벨 정도 된다고 보는데, 뭐 곧 4, 5레벨 출시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신빙성 있게 보고 믿냐고. 그렇고 난 사실 테슬라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어. 이거 마케팅일 수도 있잖아. 일론 머스크가 원래 약간 허풍을 좀 많이 떨더라고 보니까. 그치. 그거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요지는 어떤 뭐 물론 이제 미래가 밝고 이제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거는 물론 당연히 미래로 장기적으로 볼 땐 좋지만, 사기 전에 이 회사의 진짜 기초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한 번쯤 직접 한번 만져보고 타보고 맞아. 그 다음에 한번 사보는 게 좋지 않을까. 왜냐면 맞아. 나도 내가 생각해서 딱 그런 이런 가치관이 들었던 게, 생각이 들었던 거는 직접 내가 타보고 만져보니까 이런 어떤 이슈들이 좀 해결이 좀 필요하겠구나. 다만 이것만 되면은 테슬라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만큼 잠재력이 있겠다. 실물을 그런 생각이 본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. 테슬라 실물을 어떻게 볼 수 있죠? 어떤 이벤트 때 볼 수 있죠? 그 저번에 한번 그때 이제 시승기 하면서 내가 한번 만났던 거고, 여기 내가 알기로는 강남이었나? 거기에도 지금 테슬라 매장이 있기 때문에 매장 있어? 한번 가봐야겠네. 한번 가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거기에 SE, 3Y 다 있나 지금? Y는 아마 Y는 Y 없을 아직 거고, 출시가 안 돼서. 3S 정도 있지 않을까? 근데 뭐 내가 실적 그거 다 읽어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Y도 유럽이랑 중국에서 양산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이제 생산량을 거의 10만 대, 15만 대씩 늘린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특별한 악재 없이는 아마 쭉 갈 것 같은데, 여튼 지금 품질 쪽에 계시죠? 품질. 그렇죠. 네, 그래서 뭐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자동차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실물도 만져보셨던 제 지인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. 네, 뭐 재밌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투자에 참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실물을 한번 직접 만져보시고 느껴보시고, 또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꼭 빡세게 해보시고 진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네, 이상으로 인터뷰, 가을바람의 인터뷰 두 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